우리 할멈이 옛날에는 멋져 불었지. 아이고 알긴 아는갑소이. 그니께 김 여사가 누구냐고라. 어이구 참, 할멈이 한번 알아보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개보면 다 나오니께 얼른 보보시오. 이 세상 가장 젊은 날의 하루. 주명성. 영감, 김 여사라고 아요? 김 여사? 글쎄 모르겠는데. 근데 김 여사는 왜? 아이 수상하여. 이? 개보면 다 나오니께 얼른 보보시오. 어이 거참, 김 여사가 누군지 알아야 울든지 말든지 하지. 할멈의 눈꼬리가 의심스럽다는 듯 흘러내리지만 김 여사가 누군지 알 수 없던 봉추는 평상시처럼 더블캡 화물차에 시동을 걸었다. 영감 봉춘과 할멈 춘자가 채비를 한다고 해보아야 별것은 없지만 오늘은 노인들이 모인 데 가서 1시간가량 살아온 얘기를 섞어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약속이 잡힌 날이었다.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더블캡 화물차인데 앞뒤에는 사람들이 승용차처럼 탈 수 있고 그 뒤에는 짐을 싣는 화물칸이 있는 그런 자그마한 화물차 겸용이어서 때로는 짐을 싣고 또 때로는 사람도 여러 태우고 다닐 수 있어 총구석에 사는 영감 할멈한테는 그야말로 딱이다. 오늘따라 채비를 하는 시간이 길다 싶더니 자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멈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으메, 할멈, 누가 보쌈에 가면 어쩌려고 이렇게 이쁘게 차렸단가? 왔다, 지 눈의 안경이지. 늙어빠진 할망구를 영감 말고 누가 데리고 간다요? 허허이, 오늘은 영감들이 줄 섰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 그라시오, 긴장하시오. 할멈은 청색, 자색, 황색의 옷이 생각보다 잘 받아서 그런 색의 한복들을 번갈아 입는데 봉춘이 자주 입는 청색 한복과 묘한 조화를 이루기도 했다. 자, 출발하네, 할멈. 조심해서 천천히 가시오. 그렇게 집을 나가려는데 백군의 식구들이 영감 할멈이 나가는 모양을 보고는 지저대기도 하고 끙끙거리며 난리다. 저것들 밥은 챙겼소? 다 챙겨주고 나왔네. 수년 동안 새끼 때부터 함께 살았던 백군의 한 쌍은 이번에도 새끼 4마리를 낳았는데 1마리는 죽고 3마리가 이쁘게 커서 이제 막 눈올 때 재롱을 피우고 있었다. 저것들만 놔두고 가기가 영 그요. 어쩌겠는가. 집단속은 해두었고 건너편 윤가한테 낮에 한번 보아달라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소. 왔다, 우리 영감이 인자 그런 부탁도 할지 아요? 다 컸소 인자. 허이, 인자는 애 취급까지 하네. 그러면서도 오랜만에 집을 나서니 기분이 좋은지 할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아참, 김 여사 말이여. 진짜 누군지 모르요? 나야 모르지. 왜? 뭐라고 하던가? 누구냐고 물어보지 그랬어. 어째 너의 여자를 꼬치꼬치 물어본다요. 처음 통화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고라. 그래서 뭐라던가? 그 뭐시기냐? 맷둥을 좀 봐줄 수 있냐고 합디다. 맷둥? 어디 사는 사람이다든가? 왜, 알만한 여자요? 아니, 전혀 모르겠네. 뭐라더라? 그니까 저기 용인에 산다면서? 용인?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더 자세한 야근은 안 하고 그저 용인의 김 여사라고만 하더니 곧 다시 연락하겠다고 합디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김 여사라고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고 영감이 아는 여잔가 했소. 그래?
그래? 또 연락 오겠지 그럼? 다음에 연락 오면 그때는 어떤 년인지 나가 꼭 알아볼라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가까운 읍내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도착하게 됐다. 봉춘이 차를 세운 다음 두 사람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가 목사님과 노인대학 관계자분들에게 인사를 먼저 나눴다. 오랜만에 두 분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도 건강하셨죠? 예, 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진작에 초대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두 분이 입으신 청자색 한복이 무척 잘 어울리고 참 운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둘이는 가끔 이렇게 청자색으로 맞춰 입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인지 아주 곱기도 하시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오늘 재밌고 유익한 시간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안면이 있었던 목사님이 노인대학의 노인분들이 들을 만한 강연으로 풍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봉춘이 풍수의 대가는 아니지만 꽤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특별 강연을 부탁해 이번 강연이 성사된 것이었다. 청자색 한복을 맞춘 듯 입고 나온 영감 할멈이 강연장인 대강당으로 들어서자 노인대학 관계자의 간단한 소개가 있은 다음 봉춘이 강단에 올라섰다. 반갑습니다. 건강들 하셨지요? 예. 여기저기서 대답인 듯 아닌 듯 하는 말이 나오다 말다 한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봉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촌스럽고 사는 곳도 촌에 사니 영 촌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명색이 강연이라고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감히 이런 자리에 서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기 옆자리에 방금 저와 같이 인사드렸던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제 안주인인 할멈 때문에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야, 할머니가 멋지십니다. 부럽습니다. 봉춘의 말에 그런 추임새가 따라 나왔다. 아이,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여기 오랫동안 같이 있다간 여러분들 중에 멋진 분이 졸졸 따라다니지는 않을까 해서 걱정이고 보쌈이라도 해갈까 겁부터 납니다. 그러시겠네요. 이렇게 서서히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봉춘의 강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 이런 강연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다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것인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저와 제 집사람이 못하는 노래지만 여러분에게 한 곡 뽑아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박수가 이어지자 할멈을 나오라고 손짓으로 부른 봉춘은 할멈과 함께 어떤 곳은 함께 부르고 어떤 곳은 따로따로 부르며 흥을 돋워나갔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살짝살짝 어깨춤을 곁들여가며 두 사람이 부른 노래가 끝나자 앵콜 소리가 터져 나왔다. 허이, 강연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때요? 즐거우면 됐죠? 안 그래요? 오케이, 앵콜이요, 앵콜. 자, 그럼 한 곡 더 하고 싶지만 조금 더 있다가 지루해질 때쯤 한 곡 더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자리로 돌아가는 할멈을 보고는 봉춘이 누구네 할멈인지 몰라도 참 멋진 할멈이죠. 그러니 제가 한시도 떨어져 못 삽니다. 하며 살짝 할멈을 띄워주고는 본격적인 강연에 나섰다. 자, 이제부터는 강연에 들어가 보아야죠. 본격적인 풍수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풍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풍수라는 것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내려온 전통 가운데 하나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런저런 것을 다 떠나 그저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저 가볍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풍수라는 것이 뭐냐? 말은 풍수라고 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풍수는 말 그대로 바람풍, 물수, 즉 바람과 물을 다루는 것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고상한 말로 덧붙인다면 장풍득수, 그러니까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거나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풍수라고 하고 그 풍수를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풍수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풍수는 장풍득수를 줄여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풍수라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풍수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집인 양택을 잡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음택인 묘지를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다루는 것으로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묘지인 음택을 말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메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메뚱이라고도 하고 묘지 산소라고도 부르죠.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적엔 메뚱이 놀이터도 되었고 젊은 청춘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따로 놀 곳도 없었던 시대라 아련한 첫사랑 추억의 한 장면을 만들기도 했을 법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다간 기겁을 할지도 모를 일일 것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메뚱이 우리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죽어서 가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개벽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메뚱에 가는 것 또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저 죽으면 그만이고 땅도 모자라거니와 그나마 있는 메뚱도 관리를 못해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저 세상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갈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갈렸냐고요? 선산이라고 해도 그나마 조금 가진 게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어느 한 구석에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메뚱에라도 들어누울 수 있는 일이지만 나머지 대다수 사람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느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거요. 제 아버님이 자꾸 하시기 전에 그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하셨는데요. 그곳을 불고기 공장이라고 하시대요. 어때요? 그럴듯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불고기 공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그 다음도 문제요. 흔히들 봉안당의 유골함으로 모셔지든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수목장을 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야 뭐 그래도 괜찮다고 치더라도 화장터에 가셔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골가루를 버리는 곳에다 그저 밀가루처럼 버려지는 인생도 있고 옛날에는 강가나 바닷가에라도 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못하게 하니 그저 슬쩍 안 보이는 데다 흘리고 가면 그만인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왔다 가는 이 세상이 어찌 그리도 한스러운지 원. 아이고 이런, 메뚱 얘기하다가 엉뚱한 대로 얘기가 흘러가 불었네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너무 걱정들 하지는 마세요. 까짓건 뭐 이러나 저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가는 날까지 아프지 말고 먹는 거 잘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 가자고요. 그러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강연을 시작한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뚱 그까짓 거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며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묘자리를 잘못 써서 어쨌다는 둥
멀쩡한 매뚱을 두고 별의별 탓을 다 하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잘된 것은 자기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고 하니 사람 사는 것이 참 묘한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복잡한 이 세상에서 뭐가 맞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유명한 풍수를 모셔와 명당을 잡고 5대조까지 이장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산소를 좋은 데 써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에는 그런 일도 있다고 외국 언론이 보도한 적도 있답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이 이 풍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유력한 후보도 명당 자리를 잡아 선친들의 묘를 옮겼지만 2번을 출마했으면서도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니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람들이 그 난리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민초들이야 묘자리에 신경이 써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형편이 안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인지 모르고 다들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들이 다르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고 각자의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니 불고기 공장으로 갔다가 유골함에 모셔지거나 수목장으로 모셔지는 경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더불어 그런 쪽 얘기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오늘은 메뚱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니까 깜빡깜빡 주시다가 관심 있는 대목이 나오면 한번 들어주시든지 하시고 그래도 심심하고 잠이 오면 노래나 한 곡 불러달라고 해주시든지요. 그러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강연도 강연이지만 그러면 애창곡이나 한 곡 해주고 시작하시죠. 하며 말을 걸어왔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들으셨다시피 제가 노래는 잘 못합니다만 노래하는 것은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럼 염치불고하고 한번 불러볼랍니다. 여러분들 봄비 아시죠? 박인수 씨가 부른 봄비 말입니다.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는 좀 시끄러운 노래를 불렀으니까 인자는 잔잔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잠깐씩 지루해져 갈 무렵이었선지 다시 노래를 하게 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눈망울이 또렷해지고 있었다.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거닐면 봄비, 나를 울려주던 봄비. 워낙 조용한 노래라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노인들에게는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인지 함께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노래 멋지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기를 충전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뚱 이야기를 해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화중이 정리되자 본격적인 강연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보통 명당이나 명당짜리라고들 하죠. 명당,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럼 뭘 보고 명당이라고 하고 어떤 곳을 명당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이 장풍득수라고 말한 것처럼 바람을 품고 물을 얻기 쉬운 곳을 풍수에서는 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풍수는 명당이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풍수는 명당을 보는 것이고 그 명당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 아닐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즘은 우리가 주로 도시에서 살고들 있지만 가끔 시골의 어느 동네를 지나다 보면 어떤 동네는 유난히 포근해 보이고 사람들 인심이 넉넉해 보일 듯한 곳이 있습니다. 풍수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곳이 바로 명당이 아닐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한테 명당이라고 하면 바람을 품는 곳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죽은 사람은 물하고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어떤 산소를 가보면 그 근처 여러 산소가 있지만 어떤 산소는 유난히 눈이 빨리 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곳은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들다가도 멈춘 듯한 기운이 들면서 산소 봉분의 풀들이 유난히 생기 있고 물기가 적어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기도 하니 묘자리로서의 명당은 흔히들 그런 곳을 말한다고 보면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곳을 명당 또는 명당터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의 시신이 그 명당자리 중에서도 명당자리에 눕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명당 중의 명당을 혈자리 또는 혈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명당이라는 곳은 조금 넓은 뜻의 좋은 자리라는 것이고 혈자리라는 것이 명당 중에서도 명당, 한마디로 콕 집어 아주 작은 범위의 명당을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약간의 오해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보통 묘자리를 쓸 때 아주 좋은 자리를 명당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명당 속에서도 명당인 혈자리를 두고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묘자리에서 말하는 풍수라는 것은 명당을 찾는 데 있어 혈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연유로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유명한 풍수들의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다고 해서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앞쪽에 있는 안산이라는 것과 물의 흐름인 득수, 산세의 흐름인 용과 맥의 형세 등 여러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명당이나 이에 따른 혈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자리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묘자리를 잡는 방법을 아주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만 눈 바짝 뜨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명당을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묘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았을 때 좌우에서 아담한 산이 감싸주고 뒤쪽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으면 일단은 좋은 자리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멀리 탁 트인 전망이 보이고 물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풍치를 가지면 일단 그곳은 명당 후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시면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 쪽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다가가서 선 다음 가만히 태양이 있는 곳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러면 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 남쪽이니 그곳이 혈자리일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가만히 서서 보면 바람이 멈추듯 조용하고 땅에 물기가 없으며 거친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고운 흙에다 땅이 뽀송뽀송한 느낌이 든다면 대체로 그곳을 혈자리, 혈터, 혈처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한숨을 고른다. 어떻습니까? 아주 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쉬운 명당을 사람들이 못 찾는다니 어떤 때는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엔 뭐가 또 다른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몰라도 되고 알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알면 풍수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게요. 그나마 밥줄 끊어지게요. 그러고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명당짜리 정도는 간단히 찾을 수 있는 풍수가 다 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명당이라는 곳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결국 내 마음속에 명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묘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과연 그 묘자리로 인해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될 것인지 흉이 될 것인지 그것 또한 궁금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뼈의 영향이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동기감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5대까지 이장의 대통령이 되었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3대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는 나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나나 여러분 같으면 나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 아버지인 나, 그리고 할아버지인 나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동기감흥이라고 하고 이 동기감흥은 일반적으로 3대까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5대주까지 옮겨 대통령이 됐다거나 이런 말들은 사실은 동기감흥에서 벗어나거나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담 한마디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3대 동기감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 째지게 가난하고 힘들다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답이 나오지요. 그것은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째지고 가난한 것만 탓하고 있다간 앞으로 원망 듣기 딱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나, 아들, 손주 이렇게 3대로 보면 아들과 손주들이 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상 원망 말고 열심히들 살아야 후손들한테 원망 안 듣는 것입니다. 옛말에 재산 3대 못 간다 말도 이런 동기감흥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니 오늘부터 아들 손주들한테 원망 안 들으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계신 듯합니다. 아차, 그럼 딸은 어찌 되냐고요? 시집 가면 시집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시집 귀신이라고도 합니다만 풍수적 입장에서 보면 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 뼈를 준 친정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점점 더 묘자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무실 분은 계속 주무셔도 누구 한 사람 잔소리 안 하니까 걱정들 마시고 계속 주무시면 되겠습니다만 동기감흥 얘기가 나오니 잠들이 깬 듯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묘자리가 이런 동기감흥에도 좋고 3대까지 미치는 기를 좋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할 때 뽀송뽀송이란 말을 두어 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으시라고 제가 개발한 말인 뽀송뽀송이란 말을 드립니다. 묘를 쓰려고 혈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을 팠는데 습기가 있거나 자갈이나 돌이 있으면 누가 봐도 안 좋겠죠. 그것뿐입니까? 나무 뿌리가 뻗어 있다거나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대나무 뿌리가 가까이 있는 곳은 당연히 안 좋겠죠. 또 충이라고 해서 땅 속에 사는 벌레나 개미들이 많은 곳도 좋지 않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서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어디다 써야 하는지 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당자리가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땅에 집중을 해서 보면 첫 번째로 겉에 물기가 없는 땅이면 1차로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파는데 일반 흙과 황토 또는 마사토 등이 섞여 있는 곳이면 좋은 땅이라고 보면 되고 끝으로 땅의 느낌이 뽀송뽀송하거나 꼬득꼬득한 느낌. 그러니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런 느낌 말입니다. 약간 말라있는 느낌도 괜찮고 하여튼 간에 뽀송뽀송 그것이 최고의 표현 같습니다. 땅에 대해선 그렇고 이번에는
관이 놓일 자리의 좌향을 살펴야 하는데 묘의 봉분 앞에서 뒤에 꼬리 쪽을 보는 것이 좌이고 반대로 꼬리에서 앞을 보는 것을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좌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쪽에서 본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이 봉분의 뒤쪽에서 앞을 보는 향을 보면서 관이 놓여질 자리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은 봉분의 꼬리가 없는 곳도 있고 돌로 만든 지석을 둘러 봉분을 만드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꼬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전통이나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 꼬리가 있는 경우는 좌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면서 동시에 봉분 밑으로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좌우로 흐르게 해 봉분과 시신을 보호하는 기능도 함께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좌향은 보다 전문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좌향을 보고 자리를 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나뭇가지 2개를 준비해 꼬리 부분이 될 곳의 약간 위쪽에 살짝 쪼그리고 앉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한 대 피우시든지 교인이라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앉은 자리 주변에서 미리 주워온 나뭇가지 2개 중 하나를 자신이 쭈그리고 앉은 양 다리 사이에 박아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러고선 하늘을 올려다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가 가는 방향의 한가운데 지점, 그러니까 처음 가지를 박아둔 다리 밑 건너편에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나뭇가지를 박아달라고 하고 혼자라면 중심을 잘 찍어두고 거기에다 꽂으면 됩니다. 거기에다 또 약간 유식한 척 하려면 패철 또는 나경이라고도 하는 윤척을 들고 앉아서 정남향에 일치하도록 나무를 꽂으면 정북 정남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런 좌향에도 여러 가지 전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만 일반인인 우리로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리란 생각입니다. 이때 봉분 하나만 따로 쓰면 괜찮은데 선상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러 봉분들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옆에 봉분들과 평행하지 않도록 남쪽에서 동쪽으로나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약간 틀어주면 됩니다. 부부지간이라면 별 상관없고요. 그 이유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 기들이 분산된다는 것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묘자리에 물이 차면 어쩌고 나무 뿌리가 차고 들어오면 어쩌고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대체로 앞에서 말한 뽀송뽀송한 땅에 묘를 쓰는 경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벌써 지루하고 딱딱했던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었을 것이고 깜빡 졸기도 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미 직관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뽀송뽀송 그것 한마디만 알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강연을 끝낼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마무리 인사들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은 저를 따라 이쁘게 차려입고 와준 우리 집 할멈의 잔소리 한마디 듣는 것으로 오늘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자, 김춘자 여사, 이리 나와서 인사 한마디 하소. 사람들의 환호성을 따라 강단으로 나온 김 여사가 마이크 앞에 섰다. 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라. 그래도 영감 데리고 살다 보니까 평상 속만 썩이더니 인제서 나이 들어 철납디다. 우리가 이 나이에 산다는 게 별것 있겠소. 너니 나니 따지지 말고 그저 잘들 잡숫고 마음도 비우고 저 세상 가는 날까정 건강하게 사는 것을 최고로 알고 사시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요. 그렇게 김춘자 여사의 인사말이 끝나면서 다음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목사님과 노인들의 말씀을 뒤로 하고 할멈을 옆자리에 태운 봉춘이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우리 김춘자 여사 인기 만점이대. 나도 소시적에는 인기가 짱이었소. 영감하고 살다 보니까 이 모양 됐지라.
그건 나도 인정하지. 우리 할멈이 옛날에는 멋져 불었지. 아이고, 알긴 아는갑소이. 함은 할멈 연설도 잘하대. 인자는 나보다 낫겠대. 통 그런 소리 마셔. 영감 덕에 나가 늙음하게 호강하여. 고맙네. 이렇게 옆에 있어 주어서. 영감이 그런 말도 할지 아요? 나가 왜 몰겠소? 운전을 하면서도 한 손을 뻗어 할멈의 손을 잡자 김춘자 여사도 봉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다. 그렇게 집 가까이 돌아들자 멀리서부터 차를 알아본 백군애가 반갑다며 온몸으로 멍멍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영감 할멈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있었다. 차를 대고 난 봉춘이 할멈을 안으로 들이고는 백군애로 다가가 살피자 이제는 새끼들까지도 반갑다며 난리를 쳐댔다. 뭐하요, 얼른 들어오시오. 옷이나 벗고 일보시오. 알았네. 가네, 가. 봉춘은 속으로 할멈에게 취미는 잔소리, 듣기도 잔소리, 잘하는 것도 잔소리 하며 투덜거리면서도 얼른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니께 김 여사가 누구냐고라. 김춘자 여사는 김 여사라는 사람을 영감이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감이 당황하는 것을 보며 일부러 그렇게 놀려본다. 어이구 참, 할멈이 한번 알아보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그래 불라요. 얼른 옷이나 벗어주시오. 응? 오늘 멋있습디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랍디다. 영감도 건강하시오. 나만 그런가? 할멈도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그런 모양을 본 김춘자 여사가 재밌다는 듯 봉춘의 궁뎅이를 토닥거리며 가장 젊은 날의 하루 해가 저물어 간다.